네, 안녕하십니까. 깡스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바로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시장 출발할 때 기대치를 좀 아무도 안 가질 수 없었겠죠. 왜냐면 이제 전일 미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거래소가 소폭의 강보합 정도 나타낸다가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국내 증시가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반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한번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국내에서도 어저께 북한에서 ICBM 미사일을 발사했던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과시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을 따질 때는 환율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율 형태가 지금 아침에는 소폭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소폭 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더 크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매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유로 쪽이 약세를 띈다가 되는 거고, 그 외쪽으로가 이제 하락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되는 쪽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 다음에 화학 쪽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이 좀 있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쪽에서도 역시 하락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서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소폭의 하락 정도 되는데, 근데 실제 체감은 오늘 뭐 그렇게 좋다라고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대부분이 약세를 띈다 되는 거고,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외국 기관이 현재 동반 매도가 돼 있으니까 반대로 시장을 받춘다가 되는 쪽이, 삼성전자는 뭐 보합권 전후이기 때문에 큰 영향 자체가 없지만 LG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다시금 100조를 넘어온 그런 상태인데, LG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8%대까지 급등세를 보여준다 되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강세 띄는 부분이 2차 전지 이쪽을 전체적으로 끌고 올라간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된 거는 이제 국내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경계감이 다시 나타난다 되면서 거래 대금 자체는 요 근래 비해서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은 문제될 거리는 또 없다가 되겠죠. 왜냐면 시장은 여전히 2730에서 80이라는 자리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 라인대를 소화하고 넘어간다 되면은 2850포인트 전후까지는 매물이 거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순환이 이어진다는 부분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그 관점 동일하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수를 먼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지수에서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국내 증시가 이 2730이라는 자리에서 70, 80 여기 사이가 이제 매물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건데, 이 라인대를 지금 현재 한번 올라갔다가 어제는 내려와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올라타고 오늘도 이 라인대에서 등락을 보인다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안착하는 구조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채널 패턴 형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채널 패턴 형태에서 현재는 지금 돌파를 하고 어저께 지지대에서 한번 받아주고 오늘 다시금 안착한다. 그래서 결국은 돌파 지지 안착하는 형태 매물 소화하는 구간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동일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이 부분이 현선물에서 이어진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간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매도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아침에가 마이너스 0.35% 정도로 크게 벌어졌다가 지금 조금 축소가 된다는 부분에서 기관에서의 전체적인 매도는 소폭 축소된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흐름 봤을 때는 장중에 이거를 매수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베이시스가 좀 더 개선되어서 기관에서가 매도가 축소되느냐 요 정도 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준이 있는 매매 운영용으로서 얘기하는 매매 눌림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건설 보면은 계속 매수가 밴드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현대건설은 약밥 정도 보여주는데,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출발해서 49,000 라인대를 오긴 했었는데 거래 대금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소폭의 매수가 대비해서 아래에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 이제 OCI가 하락이 좀 있죠. 그래서 OCI가 어저께 상승을 강하게 했던 부분에서 오늘 다시금 하락폭이 한 4% 전후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데, 뭐 여전히 매물 소화와 안착하는 과정 동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나무랄 데 없는 케이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물 소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29,000원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27,50원 정도 등락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진입할 때 이제 19,050원에 진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표가를 27,000원으로 설정했었기 때문에 그냥 목표가 도달에 따른 이제 청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보합에서 강보합 왔다 갔다 한다, 큰 차이 없습니다. 여전히 중요 라인 때 잘 안착하는 구조 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통신 쪽에서는 오늘 시장이 약간 불안하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합에서 강보합 움직인다 동일하고, 근데 현대중공업은 지금 오늘도 이제 11만 8천원짜리 때 수익으로는 이제 두 자릿수 수익이 들어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오늘도 11만 9천원을 건드렸죠. 그래서 이제 12만원이란 목표가는 뭐 무난하다라는 케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간 만큼 수익 마지노선 설정도 하면 괜찮긴 한데, 뭐 올라가는 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왔었던 것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LS를 들어왔는데, 이 두 종목 오늘 소폭 보합이라든지 약세 나온다 되면서 LS가 매수가 대비해서는 소폭 손실이 나타났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역시 거래량이 없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무난한 흐름이다 정도 생각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종목들로 찾아보면은, 자, 먼저 이제 오늘 OCI가 하락이 좀 세죠. OCI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OCI가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라인대가 결과적으로는 11만 6,500원. 이 라인대를 현재 고가로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가로서 인식한다가 앞전에 10만 6천원이었었죠. 그 현재는 딱 중간마디다라고 하는 때가 11만원에서 11만 1,000원 요 사이가 되는데,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강했고 오늘은 거래량이 크지 않다 되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이 구간대에서 지금 박스권 형태의 그림을 그려간다, 이 구조로 동일하게 보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여전히 목표가 유지한다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원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대에서 더 위로 못 간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시장에서 여전히 좋은 종목이고 이제 뭐 앞으로의 성장이라든지 실적은 다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더 가는데 문제가 없다 됩니다.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앞전에 진입할 때는 이제 이 가격대에서 거래 실릴 때 우리가 눌리면서 들어갔던 케이스였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 앞전에 장대 음봉이 떨어졌던 자리 있죠. 이 라인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가 이제 실제로 2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는 공매도가 많았던 만큼 여기는 바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61선 자체가 하락 가격이기 때문에 하락가격이 조금씩 내려온다 될 때 이 27,000원에서 21,000원 사이 여기가 한 차례는 걸릴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눌림을 잡는다면 11,900원에서 2만 사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눌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가 도달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 이 부분인데, 시장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러시아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초점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된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환율적인 부분도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되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개선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된다면 지수는 지금 억눌려 있는 부분이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되겠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눌림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어저께 증권과 자동차에서 진입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현대위아가 되겠죠. 현대위아는 뭐 아침에도 이제 기업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렸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현대위아를 61,000원에서 61,500원 사이 여기서 매수를 잡는다 치고, 손절은 58,500원, 목표가를 68,000원,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41,300원에서 41,700원 매수가, 손절은 41,3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44,700원 이렇게 잡을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하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 바텀 피싱도 앞전에 가능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전체
코로나 이후에 상승폭의 38.2%짜리가 59,000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현재는 21선을 안착하는 과정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21선을 안착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는 요 단기적인 매물이 있는 자리대가 68,500원 정도 여기가 단기 매물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세게 나온다 되면은 72,000원 이상이 바로 나온다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라인대를 목표로 설정을 해서 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은 전형적인 박스권 패턴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여전히 좋았던 케이스였고 최근 들어서 뭐 거래 대금의 증가한지 이런 것도 다 좋은 케이스인데 우선 이제 배당 이후에 한번 가격이 빠졌고 지수 자체가 빠졌던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에서의 중간 마디짜리 이 라인대에서 안착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가 한번 강하게 거래 라인이 들어오면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매물 소화를 충분히 한 만큼 GTS 이후에 이 라인대 하나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직전에 이렇게 하락이 떨어지기 전에 만들었던 자리대 이 가격대까지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목표가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순환 매매를 계속해서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더 끌고 가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림의 매수를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우리가 43,000원에서 팔고 나서 41,500원 전후라는 눌림 가격을 줬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대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 이렇게 들어온다 되기 때문에 사실 한번 팔았다고 해서 그 종목이 나쁘다 다 왔다 이런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순환의 양상으로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도 무난하게 현재는 순환을 보이는 과정에서의 승무르기와 매물 소화, 일부 차익 실현과 손바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시장에서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되게 되면 좀 더 시장 자체의 기대치 높여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새롭게 눌린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하나씩 다 여전히 문제없는 거 체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깡센의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 LG 디스플레이도 잘 공략해서 목표가에 도달했고요. 현대위아, 삼성증권 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10분 사이에 로봇주에 힘이 실립니다. 안 오르던 로봇주 유진 로봇 오늘 장 초반에 부진했는데 17%까지 오르고요. 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 로봇주 쪽의 매기 확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9시에는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죠. 이렇게 장이 또 멈춰 서게 되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죠. 테마 말고는. 이렇게 되면 또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 밤 9시에는 금산, 김형우 전문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녁 9시에 또 진단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오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